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마음 한 첩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왜 상대방은 불편해할까요? 관계를 어렵게 만든 건 욕설이나 무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하려다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방이 느낀 감정은 달랐습니다. 통제당한다고, 불신받는다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겁니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은 잘하려다 상처 주는 말 5가지와 관계를 살리는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 단 3초만 멈춰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는 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를 위해서의 함정. 성인이 된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 일이 안정적이니? 월급은 얼마나 되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딸이 답했습니다.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붙은 조언은 상대방이 느끼는 통제감이 62% 더 높았습니다. 듣는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강요로 느낀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이걸 모를 거야.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을 따라야 해. 말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로 상대를 위해서 말합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위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통제한다로 들립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 말을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의 말처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그냥 묻는 겁니다.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대답을 존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두 번째, 내가 겪어봐서의 오만. 손자가 예술 쪽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예술은 힘들어.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야 해. 손자는 네라고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표현을 사용한 조언은 듣는 사람의 수용도가 47% 낮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는 사람은 내 상황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걸 겪어봤고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상대가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상대방의 상황이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대방의 능력도 다릅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말은 그 차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상대방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경험을 나눠주려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너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독일 철학자 가다머의 말처럼 진정한 대화는 자기 경험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듣는 것입니다. 경험을 강요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생각은 어때?
어떤 점이 걱정되니?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 그 나이에라는 차별. 60대 중반인 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머, 그 나이에 참 대단하다. 나는 그럴 엄두도 안 나는데. 칭찬을 한 분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시작한 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 결과 그 나이에라는 전제가 붙은 칭찬은 듣는 사람에게 나이 차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응답자의 73%가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걸 강조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나이에 참 대단하다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 나이면 보통은 못할 텐데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나이라는 틀에 가둡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분은 그냥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라는 말은 나이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젊은 사람이 영어를 배우면 영어 공부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영어를 배우면 그 나이에 대단하다고 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차별입니다. 칭찬을 할 때 그 나이에라는 말을 빼보십시오. 그냥 대단하다, 멋지다, 존경스럽다라고 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네 번째, 괜찮아의 폭력.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나이에 다들 그래. 나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위로를 해주려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그래도 괜찮아라는 식의 위로는 상대방이 느끼는 위로감이 일반 공감 표현보다 58% 낮았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는 위로입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라고 하면 그 걱정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마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낫다,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비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이 걱정되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대신 걱정되겠다, 많이 불안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작게 만들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진정한 위로는 상대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잘 되라고의 거짓말. 부모님이 자녀의 계획을 듣고 걱정이 되어 지적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자녀가 조금 답답해하는 표정을 짓자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가 널 생각 안 하겠니? 자녀가 답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 결과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이 느끼는 자율성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이 말은 관계 만족도를 37% 낮췄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이 말 속에는 방어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 내 의도를 의심하지 마라는 방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도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생각과 다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대화를 막는다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거부하는 불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끝나지만 관계는 멀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토크빌의 말처럼 폭군도 사랑으로 지배할 때 가장 무섭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면 상대방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진짜 상대를 위한 건지 내 의견을 관철하려는 건지 돌아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건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어떻게 상처가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살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세 가지 문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느꼈겠구나의 힘.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사과해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고만 말했습니다. 손주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왜 그랬는지, 자기는 어떻게 느꼈는지, 할아버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느꼈겠다는 식의 감정 인정 표현은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균 43% 감소시켰습니다.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감정 인정이 더 큰 위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꼈겠구나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조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할 뿐입니다. 이 말의 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꼈겠구나 라는 말은 바로 그걸 해줍니다. 내 감정은 타당해.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처럼 사람은 자기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깐 참아 보십시오. 그렇게 느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존중의 마법. 성인이 된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할게. 딸이 깜짝 놀라며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후로 딸이 자기 계획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생겼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평균 52% 증가했고 책임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믿어준다는 메시지가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는 강력한 문장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은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강요합니다. 그런데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하는 순간 통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은 자기 선택을 존중받으면 더 신중해집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오히려 의지가 되지만 존중받으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 내 선택을 존중해는 바로 그 존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할게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들어줄게의 기적. 오랜 친구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속상함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해봐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줄게. 내가 편하게 이야기해. 친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중간 맞장구만 쳐주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시원하다.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나.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조언 없이 순수하게 경청만 한 경우 이야기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이 평균 67% 증가했습니다. 해결책보다 들어줌 자체가 더 큰 위로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줄게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이야기가 중요해. 나는 내 편이야. 조언하지 않을게. 판단하지 않을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은 조언의 압박을 덜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조언을 할까봐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줄게라고 하면 그 긴장이 풀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들어줄게는 바로 그걸 약속하는 말입니다. 조언을 들으면 수동적이 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돈됩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입 하나와 귀 두 개가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들어줄게라고 말해 보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게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악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려다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꼈겠구나. 내 선택을 존중해. 지금은 그냥 들어줄게. 이 세 문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남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앞으로 덜 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떠오르시나요? 그 말이 떠올랐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